네, 12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밝았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핫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일단 탄핵 그 후가 되겠네요. 고려 아연, 덕산, 네오룩스 이번 주 핵심 일정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이 국회에서 됐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는 중립입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외신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탄핵 가결 자체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외신들 전체 맥락들 보면은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일부 해소된 것으로 평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내릴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동안의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도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HSBC 글로벌 자산운용에서는 코스피가 내년에 점진적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으니까 국내 투자자한테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겠고요. 그동안 높아진 환율도 짚어봐야 될 텐데 탄핵 이후에 약간의 좀 낮아지는 되돌림 현상을 겪겠지만 환율을 결정하는 한 축인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도 원달러 기준 1,400원 시대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환율이 1,450원 넘어갈 것이다라는 시각들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새고요. 한편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좀 빨리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느니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금융 쪽에서 높아진 부분도 한편으로는 참고하실 부분이겠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이제 증시가 가장 중요하죠.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단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떠나기는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투자 상황 보면은 코스닥 150 지수 일간 수익률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계엄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1,600억 정도 순매수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과거에 2016년 탄핵 사태 되짚어봐도 탄핵안 가결된 뒤에 증시가 반등했던 사례도 있고 이번 계엄 사태로 워낙 MSCI 달러 환산 코리아 지수가 연중 고점 대기 25%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되돌림 현상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코스피가 연초 수준인 2,600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떠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반전돼야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침 3.4%나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회복이 좀 중요하죠. 탄핵안은 가결이 됐습니다만 그러자마자 바로 추가 경정 예산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4조 1,000억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만 바로 추경 얘기가 나오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죠. 요거 자체가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추경 이슈는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좀 더 풀리고 이런 것들이 소비 진작이 되면은 기업들이라든가 증시에는 나쁘지 않겠지라는 어떤 기대들이 형성이 될 텐데 올해가 워낙 코로나 이후에 내수가 가장 부진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아졌고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이 관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탄핵 가결 이후에 상당히 높아졌고 이 부분도 사실 나중에 따로 키워드로 다뤄도 될 만큼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 빚을 감수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게 빚 늘어나는 겁니다. 이 추경을 편성한 건 결국 국채 발행을 한다든가 빚이 늘어나는 거지만 나라 빚을 감수하고 당장 경제 살리자라는 식으로 정치적 동력이 모아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 갈등 속에 정부안 대비 예산안이 4조 원 넘게 줄었었고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이 예산을 야당 측에서 너무 깎았다, 이거 문제다, 국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계엄 이후에도 이게 예산안 감액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외 경제 등 상황 보면은 정부가 돈 써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니 주말 사이 낸 보고서 봐도 우리 추경 등 경제 정책을 우리나라가 조속히 여야 합의로 추진해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화가 빨리 된다는 모습을 가급적으로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제언을 내놓기도 했고
그동안 예산안 편성 주려온 야당도 이번에 탄핵 이후에는 스탠스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 이거를 제안하면서 소비 침체 해결해야 되니까 공목상권이라든가 뭐 AI 예산들 늘리는 추경을 하자 이렇게 신속하게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국회 예산정책처 따르면은 GDP 대비 0.6% 내외 그러니까 한 15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 세출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추경이 뭐 그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0.2%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 세출 확대 규모가 10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한 것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증시에는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인데 내수 부진 심각합니다. 추경 잘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이슈 고려 아연입니다. 최윤범 회장 측의 고려 아연이 주말 사이에 MBK 파트너스 지금 한참 싸우고 있죠. MBK 파트너스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 금감원에 진정서까지 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데 맥락 측 주장을 살펴보면은 MBK가 고려아연에 한 2년 전부터 투자를 좀 추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타진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넘겨줬었는데 MBK가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 내리지는 않고 비밀 유지 계약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적대적 인수합병 여러 가지 그 MBK가 기분 나쁠 만한 얘기들 계속 펀치를 날려왔는데 그것들 보니까 우리가 넘겨뒀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 같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들을 적대적 M&A에 활용해서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쳤으니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니 금감원이 나서서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MBK 측은 아니 투자 결정을 하는 부서와 기업의 인수를 결정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당 부서한테 그런 기업 자료 전달된 적도 없고 M&A 부서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일축을 하고 있는데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주말 직전에 나왔던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카드를 고려아연이 내놨다는 겁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지금 고려아연의 반대편에 서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죠. MBK와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로 취득했던 자사주 200만 주 정도가 대상입니다. 10% 정도를 이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자사주 소각하지 않고 이거 의결권 넘기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수가 있으니 이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라는 신청을 냈는데 이런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카드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시각도 지금 한편으로 있는 거고요. 고려는 원래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하기로 했잖아요. 소각하기로 했는데 언제 소각하기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꼬투리를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이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3일이 이제 고려아연의 주총이거든요. 고려아연의 주총을 앞두고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잡음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출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말 직전에는 고려아연 주가가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죠. 네, 고려아연 주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1월 23일에 임시주총,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주가 되겠네요. 20일에 주주명부 폐쇄, 이틀 전인 18일에까지 경영권 지분 매입 경쟁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계속 출렁이면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단 말이죠. 지금 주가 차트를 보면 1년 동안 쭉 빠지긴 했던데 덕산 네오룩스 어떤 종목인가요? 이 OLED 관련 부품 만들고 애플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연중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고 있다가 12월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덕산 네오룩스의 목표가를 지금 이제 시점이 좀 어려운 시점인데도 높여잡았습니다. 4만 원으로 높여잡았고요. 현재 주가 27,600원인데 4만 원으로 목표가를 높여잡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뭐 6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8월, 뭐 5월 계속해서 목표가를 낮췄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11월에 목표가를 하향한 뒤에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높여잡은 겁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이 덕산 네오룩스가 애플의 이 관련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데 OLED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애플이라고 표시를 안 했지만 사실 애플입니다. 애플이 2026년 하반기부터 폴더블 폰 만들 거고 여기에 공급망을 지금 구축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고 여기에 덕산 레우룩스가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통 덕산 레우룩스의 주가는 고객사가 공급망을 구축할 때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부품을 공급하기 전부터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그때라는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향 소재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으니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실적들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목표가 상향의 이유였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뭐가 중요한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보험 개혁 관련 그러니까 실손보험, 보험주 관련해서 동향을 좀 알 수 있는 이 보험 개혁 회의가 나오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통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 이 제조업들, 서비스업들 선행 지표들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산업 생산과 실업률이 나오게 되는데 중국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영향을 받고 우리 증시도 같이 아시아 증시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겠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부양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거기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지금 힘을 받을 것이냐, 52시간 근로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 하게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표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키워드가 다시 나올 예정이고요. 미국의 간밤에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미국 경제 지표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일이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데 하느니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향 설명이랍니다. 우리나라 물가 방향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아마 기준금리 생각보다 빨리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긍정할지 부정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부분이고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날 나옵니다. 그리고 19일이 사실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데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의 기준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기준금리 동향들이 지금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5bp 인하가 중론일 거고 영국이나 일본도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해외 부동산 PF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체 투자 현황이 나올 것이고 미국의 PCE 물가지수, 연준이 가장 살피는 물가지표도 함께 나온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또 중국도 동아정책 회의를 여네요.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